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CATL, 배터리용 탄산 리튬 가격이나 그 속내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배터리 전체 판매량 1위 기업은 누가 뭐래도 CATL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터리를 잘 팔고 있던 CATL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배터리 할인 카드를 제안한 것이죠.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CATL이 배터리 가격 할인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CATL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이제 자기 주도권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또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배터리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우위,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 입장이라는 것이죠. 세계 배터리 시장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NCM 배터리,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가 70%,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가 27%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면 갈수록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판매량이 좀 더 저가가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CATL이 중국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이러한 큰 보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CATL은 리튬 광산부터 시작해서 터미널을 이르기까지 전체의 산업체인, 배터리 산업체인을 아우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CATL은 중국에서만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점유율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떨어질 것을 대비한 CATL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또한 해외 공장 건립에도 힘을 쏟고 있고 특별히 독일에 지금 공장을 짓고 미국의 포드와 협력을 해서 기술 이전이라는 방식으로 전체 그림을 그린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CATL 배터리용 탄산 리튬 가격이나 그 속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밑에 그림이 뭐냐면 현재 EV 배터리 인스톨레이션 데이터 Y2022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22년에 배터리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ATL과 같은 경우는 30% 점유율,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17, 그리고 비아드라고 불리는데요. 14%, 파나소닉 9%,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허페이, 궈션, 그리고 스타 콘스탄트, 선화다, 엠비전, S볼트, AV, 에너지 이렇게 이 순으로 지금 간다라는 건데 절대적인 1위는 지금 CATL이라는 거죠. 그 중에 중국에서의 절대적인 1위,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그 중국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1위인 지금 현 상황이죠. 27일 로이터 통신은 CATL이 최근 리튬 강산 리베이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CATL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파워 배터리용 탄산 리튬 가격을 현재 시장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낮춘다라는 것이죠. 그 가격은 톤당 20만 위안. 현재 중국의 탄산 리튬 현물가가 톤당 43만 위안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낮추겠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의 하강 곡선, 특별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낮춰서라도 전기차를 많이 판매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과잉 생산된 리튬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게 지금 CATL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죠. 조건이 하나가 걸립니다. 그 조건은 이 가격을 받고 싶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자동차 업체가 전체 배터리를 구매량의 80% 이상을
시애틀에서 받겠다라고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배터리를 시애틀에서 받게 되면 우리가 탄산 리튬,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을 낮춰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이 있으면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비아드는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게 된 거죠. 비아드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배터리 공장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현재 상하이 자동차 업체인 니오, 그리고 베이징 전기차 업체인 리오토, 그리고 지리 자동차의 전기차 계열인 지커, 이 중국의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애틀과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검토하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탄산 리튬 가격을 적용한 LF 배터리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하이 철강협회가 데이터를 냈는데 2월 21일 기준 배터리용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42만 9천만 위안. 이는 작년 11월 톤당 60만 위안에 육박했던 최고치에서는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탄산 리튬, 특히 LFP잖아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래서 리튬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애틀이 이 리튬 인산철 가격 하락을 이제 또 어차피 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죠. 이는 시애틀과 협력하는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애틀도 이번 결정이 자동차 업체들의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시애틀은 이번 결정을 하는 것은 채굴부터 정년, 그리고 배터리 제조, 이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시애틀의 더 깊은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배터리 가격 전쟁을 통해 자동차 회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배터리 산업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 현재 2위인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 중국 배터리 이것을 더욱더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분석가들도 이러한 시애틀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은 회사들과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지금 장기적인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자본을 다시 리튬 채굴 및 정제에 대한 투자로 시애틀이 가격 경쟁 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공장을 늘리고 있는 중국의 또 다른 배터리 업체인 카르브나 이브 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중국 라이벌의 도전을 물리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준다고도 분석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중국 내 1위 자동차 판매 회사인 비아드와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내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저가로 배터리를 공급하는 시애틀로 쏠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배터리 전문가인 캐스파 롤스는 이건 시장 점유율의 게임이라고 말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가격 경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일부 주요 전략적 협력 자동차 회사와 이미 관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공급되는 배터리의 50%는 탄산 리튬 배터리로 톤당 20만 위안으로 가격이 책정되지만 비율은 향후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애틀은 시장 지배력과 가격 책정 때문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규제당국도 이번 시애틀의 정책에 대해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정부 원가 및 가격 규제 기관은 이달 초 시애틀을 방문했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락하는 배터리 재료 가격입니다. 자, 지금 CATL이 가격을 인하하는 것, 이것은 결국 그 배경에 하락하는 배터리 재료 가격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원재료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았죠.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 자동차 가격도 오른 상황이죠. 원재료가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배터리 업체들도 이에 따라서 가격을 인상해 왔으며, 이는 전기차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원재료의 가격 인상은 배터리 업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 되는 거죠.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잘 팔리는 배터리,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 여기에 미국, 유럽 등도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키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보조금이 없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전기차 판매량이 없습니다. CATL의 실적 보고서를 보면 실적 성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은 23.62% 감소한 14억 9,3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828억 7,871만원에 불과했지만 2분기 및 3분기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순이익도 291억에서 315억 위안, 약 5조 5,135억 원에서 5조 9,68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중국의 전기차가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지난 2년간 2배로 급증한 것에 비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 가장 큰 배경은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중단. 10년 동안 계속해왔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를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원래는 2년 전에 이 전기차 보조금이 끝나겠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결국 2년을 더 연장을 했고 2023년부터 전기차의 보조금이 지급이 중단이 되었죠. 전기차 성장률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의 중단에 의해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이야기예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발생했던 배터리 원재료 가격 급등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발빠르게 대처한 기업은 바로 테슬라. 글로벌 전기차 업계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올해 초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최대 20%나 인하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배터리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 배경은 전체적인 배터리 전기차 판매의 부진에 기인하는데 이것을 빠르게 적용을 해서 가격을 하락시켜버린 거죠. 이에 따라 많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도 이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칭화대학교 교수인 오양 민가오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가장 큰 요인은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꼽았습니다. 중국 이야기예요. 지금 중국 이야기고 다른 나라 이야기로는 지금 코발트 가격, NCM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가격의 상승으로 꼽게 된 거죠.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가격이 상승한 후 공급이 증가하면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가격이 하락했던 리튬 가격이 최근 2021년, 2022년에는 이 자동차 수요, 특히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반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은 700GWh에 육박하며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에 해당하는 545GWh라고 설명하고 있죠.
전기차와 배터리 모두 이미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의 그 전기차가 시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시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 가격도 10년 이상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세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2023년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초부터 국가 보조금을 철회했죠. 이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 기회를 테슬라가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며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전기차 회사들의 실적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죠.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지방정부에서는 일부 주는 데가 있어요.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러한 데가 있지만 이곳을 빼놓고는 전부 다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급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기차 업계의 가격 전쟁이 이제 배터리 업계로 옮겨지는 형국이 되는 거죠. 결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인하 원인이 되었던 가격에 키를 쥐고 있던 배터리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왜? 판매량이 줄기 때문에. 중국 내 전기차 업체도 CATL의 가격 인하 카드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의 가격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 하락했는데 20% 하락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CATL의 가격 인하 카드는 환영받을 만하죠.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의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리튬 공급업체인 에릭 노리스 사장은 CATL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라고 이번 가격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현재 CATL은 중국 내 절대적인 우위를 앞세워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점유율은 CATL의 그 공급량의 법칙, 그래서 지금 많은 공급량을 통해서 이 힘이 되고 있고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 조정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 CATL의 가격 인하는 중국 내 점유율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ATL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것은 대부분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CATL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었던 세계 1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다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CATL의 성장의 배경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 배터리라고 불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CATL은 설치량 기준 상위 배터리 업체 중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중국의 다른 5개 배터리 기업보다는 현재 성장 속도 수준이 더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는 점유율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CATL은 오랫동안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거의 50%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해왔습니다. CATL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약 132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때문이었죠. 하지만 CATL은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CATL을 제외한 다른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는 저렴한 가격을 통해 지금 CATL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통해 CATL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치열하게 중국 시장에서 싸워왔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CATL과 긴밀한
협력을 맺던 자동차 업체들마저 다른 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제품을 80% 이상을 사주어야만이 50% 다운된 가격으로 탄산리튬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한 배경이 됩니다. 리오토는 신형 L7 SUV에 S볼트 배터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샤오퐁도 선다와 함께 고속 충전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샤오퐁은 지난해 자신들의 최대 배터리 공급 업체는 더 이상 시에텔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죠. 지난 24일에는 로이터 통신이 니오가 시에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40만 대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부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의 협력, 그리고 어떤 업체는 자기가 스스로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는 식으로 시에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많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이 시에텔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곧 할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시에텔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딱 했으니 다른 업체들, 지금 10대 기업,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 업체와 한국 3사 빼놓고 6개 업체들이 이 세계 이렇게 중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이제 할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시에텔의 라이벌 중에 하나인 S볼트 역시 배터리 할인을 시작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산업협회는 지난 2020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90% 성장한 반면에 2023년에는 35%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시애틀이 선택한 방법은 중국을 벗어난 곳에 공장을 짓는 것. 시애틀은 독일과 헝가리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포드 자동차와 BMW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특별히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대가로 돈을 주고 공장은 포드가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에도 진출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애틀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폭스바겐의 ID 시리즈와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애틀이 탄산리튬 가격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떨어뜨리는 것,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녹록지 않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에 이제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더 싼 테슬라가 가격 인하, 20% 인하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미 한번 작년 말에 한번 가격을 내렸고 이번에 또 가격을 내리면서 이제 중국의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시애틀도 동참하고 있고, 어차피 물건이 많이 안 팔리게 되면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시애틀. 이와 동시에 중국의 5개의 다른 회사들,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5개 회사들도 이 시애틀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해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까지 영향을 주겠다는 지금 시애틀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